2년차 IT 회사 사무직 직장인으로서 뭐야 근데 이거 디테일 개쩐다.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긴 뉴스가 뭔 말이야 부장님이 읽으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똑똑하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쪽이 민성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Z 플립 6 나왔다는데 살까 말까, 아이폰에서 넘어갈까 말까, 기존의 갤럭시 유저였는데 살까 말까를 고민해서 클릭하셨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플립 6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이번 달 말에 2년차가 됩니다. 진짜 시간 너무 빠른데 2년차 IT 회사 사무직 직장인으로서 이 플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래도 Z 플립 5랑 Z 플립 6 뭐가 달라진 거야? 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이점을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진 게 있거든요. 일단 이 디자인 자체는 전작인 Z 플립 5랑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각진 느낌? 그리고 좀 더 플랫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Z 플립 5에서 6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디자인은 뭐 거의 동일한데 라고 느낄 것 같은 부분이고, 이 카메라 링의 색깔이 추가됐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플립이 블루 컬러잖아요. 블루니까 카메라 링도 블루. 이런 깨알 디테일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 휴대폰의 바디 색상에 맞춰서 카메라 링 색깔이 추가돼서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적인 요소더라고요. 그리고 플립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접히는 부분, 이걸 힌지라고 하는데 이 힌지부터 프레임, 카메라 링, 내부 베젤, 플라스틱 베젤 다 모두 무광으로 바뀌었어요. 전작인 Z 플립 5는 후면 유리 패널은 무광, 그리고 옆면 프레임은 유광이었거든요. 무광인지 유광인지는 물론 호불호에 따라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전 무광이 좀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플립 5는 전체적으로 막 반짝반짝거린다는 느낌보다는 무광으로 되게 깔끔하고 플랫한 느낌이어서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휴대폰 아래 스피커도 원래 스피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그릴 형태였다가 그냥 일자형 스피커 홀로 바뀌었어요. 이 하단 스피커 디자인이 그렇게 큰 구매 결정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컬러도 좀 달라요. 전작인 Z 플립 5는 민트, 그래파이트, 크림, 라벤더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있었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라벤더가 되게 흥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Z 플립 6는 라벤더는 없어지고 대신에 이 블루, 파스텔 톤의 블루 컬러인데 진짜 이거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색깔을 잘 뽑았어. 이 파스텔 톤의 블루부터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 이 민트도 실제로 보면 막 그런 민트한 색깔은 아니고 베스킨라빈스 민초단의 그 민트 초코 같은 민트 색깔이에요. 그리고 플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름이 너무 많이 보이네, 주름이 접히네, 이렇게 딱 폈을 때 주름이 지네, 굴곡이 지네, 이게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플립의 주름 부분 같은 거는 제가 개선됐다라고 하면 또 안 개선됐는데 주름 너무 잘 보이는데? 라는 댓글이 있고, 이거 주름이 너무 잘 보여요 라고 하면 이 정도면 개선된 거지 라는 댓글이 있어서 주름은 어떻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삼성 공식 피셜로는 이 주름 접히는 부분이 전작보다 60% 개선됐대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화면의 굴곡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한 손으로 쓱 만졌을 때 이렇게 그냥 일체형 휴대폰보다는 여기 살짝 파이는 느낌이 만졌을 때 들긴 하는데 확실히 전작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주름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빛 반사나 이렇게 되면 주름진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전작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플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히는 핸드폰이라는 걸 다들 알고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립 6의 이 접히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댓글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 그래요. 그리고 크기랑 무게 자체는 동일해요. 187g이고 들었을 때 전혀 그렇게 부담스럽다거나 무거운 무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는 같아요. 최대 밝기가 1600니트고 해상도는 720748에 슈퍼 아몰레드고 이런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는 같은데 인터랙티브 배경화면이 추가됐어요. 플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커버 화면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8할이잖아요. 플립 1, 2, 3, 4, 1, 2, 3, 4 때까지만 해도 이 커버 화면이 좀 작아서 활용도가 좀 낮았는데 플립 5 때부터 커버 화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서 문자 답장도 하고 날씨도 보고 정말 닫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번 플립 6는 플립 5와는 다르게 인터랙티브 배경화면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구매해야지 정도의 스펙은 아니고, 이렇게 휴대폰을 기울이면 이 이모티콘 동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 기울기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배경화면에 적용해주기도 하고 시각에 따라서 어둡거나 밝아지는 모습도 반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 화면을 좀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졌다. 그리고 이 커버 화면 자체는 전작인 플립 5랑 플립 6가 스펙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펼쳤을 때 메인 화면, 메인 디스플레이는 스펙이 동일하진 않아요. 플립 5는 최대 밝기가 1750니트였다면 플립 6는 최대 밝기가 2600니트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화면이 밝아졌고 주사율은 이 커버 화면은 60Hz인데 이렇게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는 120Hz 주사율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건 전작인 플립 5도 동일하고요. 전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변화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플립 5는 광각 카메라가 12메가픽셀까지 가능했고 이번 플립 6는 광각 카메라가 50메가픽셀을 지원해요. 아, 메가픽셀? 뭐 광각 뭐가 달라진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더 밝고 선명한 고해상도를 찍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최대 10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하고 광학 줌 수준의 2배 줌을 지원하고 자동 줌, 플렉스 모드, 플렉스 캠, 셀피 해서 캠코더 모드, 브이로그 찍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플립 5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플립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라는 말이 많은데 플립 5는 3700mAh였다면 플립 6는 조금 더 개선된 4000mAh예요. 한 10%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플렉스 캠인데 이 후면 카메라가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자동 줌으로 프레임 속 사람을 인식해서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최적의 구도를 찾아줍니다. 따로 손으로 막 확대하고 축소하고 아 너무 확대됐네 좀 줄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져. 그리고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베이퍼 챔버라는 게 탑재돼서 내부가 특수하게 가공된 얇은 금속 상자의 진공 상태로 만들고 소량의 냉매를 집어넣고 밀봉하여 만든 베이퍼 챔버라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좀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서 뜨거워지는 걸 막아준다 라는 베이퍼 챔버라는 게 들어있고 방수도 뭐 IP48 등급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실생활에서 썼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름 2년차 직장인으로서 직장인 대학생들은 어떻게 쓰지? 제가 그래도 나름 최근 아니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지만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갤럭시 플립 6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좀 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예쁘죠? 이거 곧 올라갈 케이스티파이 영상에서 이초키 구독자분들은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AI 기능을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저는 직장에서 뭐 챗GPT가 난리다라고 하지만 뭐 맨날 쓰는 기능만 쓰고 챗GPT가 막 제 인생을 바꿔놓고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갤럭시도 삼성에서 뭐 AI를 다 도입했다 했을 때 그냥 뭐 통역해주고 번역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AI 기능 중에 뭐가 제일 신기했냐면 제가 한번 셀카를 찍어볼게요. 이렇게 셀카를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별 모양 AI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스케치 변환이라고 해서 사진이 좀 심심하네? 해서 이렇게 별 모양 생성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릴 때 사진 꾸미고 피드 꾸미고 할 때 이런 게 또 인서타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거 보이세요?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별이 생겼어요. 이거 당연히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게 킬포야.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원래 제가 이런 별을 그렸는데 제 머리 위에 이렇게 흰색 핀을 꽂아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거는 약간 불가사리 모양으로 이 핀의 디테일이 다른 거 보이세요? 모양이랑 이런 쉐입이 달라. 헉! 너무 귀엽지? 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보면 불가사리 같은 머리핀을 하고 있어 좀 이상한 애 안 어울리는 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셀카를 찍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식물 사진을 찍었다고 칠게요. AI 버튼 눌러서 스케치 변환해서 빨간색으로 뭔가 햇빛, 태양 같은 걸 좀 그려줘. 이게 과연 될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웃고 있는 태양이 여기 커튼 속에 아 뭐야 근데 이거 디테일 개쩐다. 커튼에 가려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이거까지 이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그냥 소품 같지 않아요? 물론 여기 하단에 이렇게 AI로 생성한 콘텐츠라고 적혀있긴 한데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셀카 찍었잖아요. 이것도 AI 버튼 또 눌러서 뭘 할 수 있냐면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눌러서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이렇게 해요. 그럼 저희 3D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하고 싶은데 내 얼굴 사진 쓰긴 싫으신 분들 아니면 회사 프로필, 회사 사내 메신저 프로필 같은 거 하실 때 되게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직장인 다 됐네. 아까 얘는 남자가 됐네? 저랑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AI 3D 캐릭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수채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남이 그려준 것 같은 제 얼굴을 이렇게 수채화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또 이 AI가 정말 유용했던 게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옛날처럼 뭐 팝하고 키고 뭐 번역기 키고 되게 난리도 아니에요. 특히 음식 주문할 때 메뉴판이 다 영어, 독일어 뭐 이렇게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싶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막 괜히 막 이상한 요리 시키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갤럭시에는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메뉴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메라를 촬영을 안 해도 돼. 카메라 촬영 버튼 말고 하단에 홈 버튼이 있죠. 홈 버튼을 꾹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번역 버튼이 생기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페타 치즈 토마토 케이퍼 바지를 곁들인 오픈 샌드위치구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꾹 눌러서 번역 버튼 누르면 감귤류 렌즈콩 샐러드구나.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굳이 매번 사진 촬영해서 갤러리 들어가서 번역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한국어에서 뭐 영어로 바꿀지 뭐 노르웨이어로 바꿀지 언어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 걸 보다 보면 사과칩? 사과칩이라는 게 뭐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건조 사과칩이 뭔지 바로 구글에서 검색이 돼서 아 이게 이런 음식이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해외여행 가거나 외국어 쓸 일이 많은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AI가 그림으로 변환해주는 게 제 손그림도 인식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또 위 하단에 AI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변환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변환하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리고 얘도 수채화로 할 건지 팝아트로 할 건지 일러스트로 할 건지 일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생성을 누르잖아요. 진짜 대박이야. 너무 귀엽죠? 물론 아직도 똥손 어디 쓸만한 그림이 아닌 건 맞지만 약간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단발머리 남자아이를 그려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이렇게 똥손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변환을 해주니까 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디벨롭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고 얘를 그냥 덮어쓸 수도 있고 사이즈 조절 당연히 되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경제 뉴스나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볼 일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쇼츠에 중독됐다, 도파민 중독됐다, 긴 영상을 못 본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난독증이 왔다. 이렇게 긴 뉴스가 뭔 말이야 부장님이 읽으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좀 요약해주면 안 되나? 할 때 뭐 챗 GPT를 찾아가도 되겠지만 여기 또 그냥 하단에 AI 버튼 눌러서 요약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약을 해줘. 우리 협력사인 원어민, 외국인 분들에게 내가 공유해줘야 돼. 그러면 또 그냥 바로 번역을 눌러서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Hi there. 이건 내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번역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상단에 가운데 버튼 누르면 요약 방식도 표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요약을 할 건지 너무 짧게 요약하면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사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길이가 늘어난 거 보이세요? 디테일하게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빌리언이 무슨 뜻이었더라? 만이었나? 천이었나? 백만이었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얘를 바로 그냥 클릭해서 번역 누르면 이게 억이란 뜻이구나. 너무 쉽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그래 요즘 이런 번역 기능은 뭐 그렇다 쳐 뭐 안 신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제가 BBC, CNN 같은 해외 뉴스를 보다가 이걸 또 이렇게 번역을 당연히 해주겠지 하고 번역을 했어. 근데 이런 뉴스 기사 아니면 논문 같은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미지로 도식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미지들은 번역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얘를 또 번역 눌러볼게요. 이렇게 쓱 스캔을 하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그림도 번역해준 거 보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텍스트만 번역해주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자체, 이 그래프 자체도 번역을 해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그래프구나.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 다 번역을 해줘서 진짜 똑똑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뉴스, 외국어로 된 자료나 논문, 기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짜 너무 최고죠. 뭐 뿐만 아니라 저는 회의 중에 회의를 막 녹음할 일은 많이 없는데 중요한 미팅이나 꼭 녹음을 해야 되는 뭐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음성을 녹음해서 이걸 바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 통화 중에 내가 외국인 클라이언트, 외국인 협력사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럼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통역해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갤럭시 제품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캘린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아이폰 캘린더에 뭐 이런 기능이 이제 드디어 됩니다 해서 사람들이 다 아니 아이폰에서 이게 지금까지 안 됐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은 캘린더 앱이 되게 부실했고 최근에야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많은데 갤럭시는 이 캘린더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느끼냐면 이건 플립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고 갤럭시 달력을 칭찬하고 싶은 건데 뭐 오후 2시에 강남역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캘린더 들어가서 2시, 3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시 강남역 미팅 이렇게 하면 바로 얘가 2시라는 시간을 인식을 해줘서 들어가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2시에서 6시 회의 이런 식으로 해도 2시에서 6시라는 거 인식해서 얘 눌러보면 2시에서 6시 4시간으로 인식을 해줬죠.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고 그리고 또 플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힌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정말 높은데 저처럼 영상 하시는 분들은 브이로그 누구한테 막 나 좀 찍어줘 라고 하기 되게 민망한 경우도 많고 사람이 많을 때는 좀 부끄러운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런 카메라로 촬영하려면 어딘가 거치해야 될 때가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뒤에 물컵 같은 거 두고 촬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플립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접히니까
쓰니까 진짜 캠코더처럼 브이로그 촬영하거나 세로형 영상 촬영할 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커버 화면이 커짐으로써 활용도가 진짜 높아졌다고 생각이 든 게 그냥 이 닫은 상태로 웬만하면 카톡 답장, 뭐 부장님의 연락 답장하고 알람 설정하고 녹음하고 계산기하고 위젯을 활용하면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놀랬던 게 이 AI가 이 문자의 맥락을 읽고 파악을 해서 뭐라고 답장해야 될지 추천해줘요. 예를 들면 야 오늘 비 오는데 퇴근하고 파전에 맥걸리 한 잔 콜? 이라는 문자가 오면 얘가 그 맥락을 쭉 이해해서 이렇게 답장하실래요? 라고 제안을 몇 가지 해주거든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한 손에 우산 들고 있고 한 손에 핸드폰 들고 있어서 이 두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냥 이 AI가 추천해주는 답장이 대부분 쓸만해서 그냥 바로바로 답장할 수 있어서 한 손으로도 편하게 답장을 하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플립6 2년차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번 플립6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기존의 앱등이인 건 맞지만, 인정합니다. 앱등이인 건 맞지만 이게 아이폰은 또 아이폰만의 매력이 있고 플립 같은 경우는 플립만의 매력이 있어요. 뭐 접히는 거, 삼성페이 뭐 판단이 여러분들 몫이겠지만 저는 이번 플립6도 직장인으로서 정말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플립6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쪽희 영상이었습니다.